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의사표시한 파트인데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총칙 모두 어렵지만 총칙 중에서도 의사표현 파트랑 대리 파트 이 두 파트가 가장 어렵고 우리한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학문화 짜는 거 아니다. 노숙을 다니는 학생 아니다. 응? 멤버 학문화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의사표시는 최근에 28회, 29회, 30회, 31회 때 출제 비중이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28회 때 한 문제, 29회 때 한 문제, 30회 때 두 문제, 작년에 두 문제. 그러면 한 두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두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 최근은 통정 허위 표시. 부동산 가장 매매요.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요게 부동산 이야기고 이것이 중개사 공부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파트예요. 부동산 은닉행위, 부동산 가장 매매 이거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마지막에 보면 어렵지 않은 파트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시점, 도달주의. 이거 가장 많이 나와서 두 군데가. 이거 중개법 볼 때 알아야 돼요. 과연 사람의 의사표시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도달로 보는 것이냐?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로 보는 거냐? 볼지 않는 거냐? 이게 실무적인 얘기예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학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과 부동산 민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고 그래도 공부량은 차고가 제일 많아요. 판례 외울 거 굉장히 많아요. 별표 두 개고 그 다음에 107조 진야 의사표시 별표 하나 110조 사기강박 별표 하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어요. 한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는 파트였는데 최근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비진이 표시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 108 통제표시 어디가 중요하냐. 일단은 판례들까지 다 껴가면서 한번 보려면 안 돼요.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안 빼고 내가 다 알아야겠다 그러면 한 페이지 놓고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 먼저 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렵게 나왔을 때 하는 부분 보고 세 번째 판례를 추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야지 한 번에 모든 걸 완성시킬 수는 없다.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다 뭐냐? 의사표시, 사람이 의사표시 했는데 결함 있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의사표시 결함이 생겼다는 거죠. 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였다. 정상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 존재할 것, 있을 것. 이게 무슨 요건이냐? 우리가 기초강의 때 봤지만요. 의사표시 있느냐 없느냐. 의사표시 존재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되는 거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 그러면 의사표시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법률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있으면 성립, 의사표시 없으면 불성립. 이게 성립 요건인데 그런데 의사표시 존재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의사와 내 진심과 내 의사와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면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더라. 그래 계약을 맺어야지 그 물건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사겠다라고 입으로 얘기했어요. 산다라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면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내 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의사표시 문제 생긴 거죠. 의사표시 결함이 생겨버리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이제는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부르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냐 부르는 거예요. 좀 용어가 어려워요. 일치하면 유효,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내지는 취소. 이해되시죠? 의사표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성립 요건, 의사표시 일치하느냐 일치 안 하느냐를 따지면 효력 요건이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크게 4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거. 먼저 우리 교재 바로 피셔야죠. 교재 71쪽 피세요. 자, 페이지 71쪽 피시면 이거 거의 뭐 교과서가 전공 수준이에요. 전공 수준. 아주 전공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모두 소화시키면 우리는 민법 학문을 하는 거예요. 법대학생 노숙을 다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 요거는 내 마음과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요 불일치를 본인이 알면서 한다, 모르면서 한다. 알아요. 알면서 뻔히 알아요. 내 진심과 내 입으로 얘기하는 표시가 뻔히 일치하지 않는 본인이 알면서 누구랑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치 알면서 나 혼자 하면 무슨 의사 표시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또 뭐라 불렀죠? 용어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했다. 물론 뭐 비진이다 이런 용어 자체가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비진이 표시했다. 그런 거죠. 내 마음과 내 표시가 일차적 뻔히 알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을 비진이 표시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우리말로 하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비진이 표시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 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하는 거죠. 허언하는 거, 또는 농담하는 거, 이걸 비진 표시다 불러요. 그런데 내마 내 표시가 일체를 알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비진 표시다 부르는데, 우리 법조문 일단 법조 먼저 볼 줄 알아야죠. 시험은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쉽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최근은 사실은 비진 표시 책 안 나온 지 4년 됐어요. 안 나온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도 좀 있긴 해요. 이렇게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모의고사는 잘 나와도, 왜 모의고사는 과거에 잘 나왔던 부분이 자꾸 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28회, 29회, 30회, 30회 때 안 나왔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비진이 표시가 꼭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법대학생들이 일단 참 중요한 파트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때 비진이 표시가 이루어지는 게 좀 드문 사례예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서 이런 사례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은 뭔가 좀 현실적인 데를 자꾸 내지 너무 학문적인 추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출제하는데 자꾸 내려고 그러지는 않는다. 중개사 민법처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107조인데 자,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 허언하는 거, 헛소리하는 거. 우리 법조문이 어디 되나 볼까요? 자, 법조문 봐보세요. 71페이지예요. 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1항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죠?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가 자기의 진이 아님을, 나의 진심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농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 거짓말, 농담, 거짓말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란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비진입 표시도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그래 너한테 집 한 채 줄게, 실제는 기계 한 대를 친구한테 준다는 마음도 없이, 그래 너 빌려준 기계 너 가져,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하는 거야. 진심을 준 마음도 없이. 그 원칙은 비진입 표시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하다. 한 단어 좀 효력이 있다니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담 삼아 거짓말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얘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돼야 되는 거다. 원칙 유효하다. 그러나 왜 이걸 원칙을 받느냐? 법조문을 볼 때 그러나 앞에까지를 원칙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나부터를 예외, 그러나부터를 단서조항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그러나 앞에까지 원칙은 그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예외적으로, 그러나 상대방이 그 상대방 측이 표의자의 말하는 사람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아 얘가 나한테 술자리에서 너 1억짜리 기계하는데 줄게라고 얘기한 것이 농담이라는 것을 진담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 알았다 악이 항상 거나가 뭐죠? 거나는 또는이에요. 또는 거나란 법조문에 거나란 말이 잘 나와요. 또는 OR 알았다 이미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알았다 증의한다 얘기한 것이 진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단 말을 유과실로 유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농담임을 거짓말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 모인 술자리에서 너 완샷해 소주 한 병 완샷하면 내 1억짜리 기계 하나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유과실이라는 게 부주의, 주의하지 못한 거 부주의. 그러면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서 너 소주 한 병 완샷하면 기계 한 대, 2병 완샷하면 2대, 3병 완샷하면 내 3대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농담이면 술이나 먹자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나만 진담 알아들은 거야. 나만. 이게 바로 유과실이에요. 충분히 주의했다면 농담임을 거짓말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유과실이라고 유과실. 주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 때 이때는 이 증의한다 얘기한 거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집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농담 삼아서 술자리에서 너한테 기계 한 대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술 한 병 마시면 한 대, 2병 마시면 2대, 3병 마시면 3대 주겠다 얘기한 것이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상대방이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의. 몰랐다. 나는 나에게 기계를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진담인 줄 알았지. 농담 몰랐다. 선의. OR 또는의 반대말은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아직은 뭐 이런 거 논할 때 아니지만 민법 2단원에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OR 개념인지 and 개념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nd 개념은 둘 다 갖춰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OR 개념은요. 악의 또는 유과실. 아무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악의가 아니었더라도 유과실이거나 유과실이 아니었다도 악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and 선의 그리고 유과실 반대말 무과실 증의한다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난 농담임을 몰랐다. 선의 플러스 그리고 무과실 이 두 가지 갖췄을 때는 뒤집을 줄 알아야죠. 이때는 이 증여는 유효한 거예요. 비집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마음에도 없이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했는데 이것이 유효화될 것이냐 무효될 것이냐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칙 유효하다 출발하느냐. 상대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분쟁이 벌어졌어.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우리 법학에서는 추정해 준다. 이거로 추정해 준다. 이 추정해 준단 말이 뭐냐면요. 추정해 준 사람은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저 상대방 씨, 이제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상대방 씨, 얘가 1억짜리 기계 한다 준다 얘기한 것이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얘기한 진담이 아닌 거짓말로 장난삼아 한 소리라는데 상대방 당신은 몰랐다며 선이었다며 그 상대방 당신은 무과실이라며 상대방 씨 선이 무과실 입증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판사는 없어요. 추정한 사람은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항상 재판이 붙어버리면요. 입증 책임진 사람 입증 못하면 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뭐냐. 판사 마음을 움직일 만한 증거를 대야 돼. 모든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지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가 진다. 표의자 뭘 줘야 돼? 판사님, 제가 2달 전에, 석 달 전에 술자리 모임에서 1억짜리 기계 한 대 준다 얘기한 것은 농담 삼아, 장량 삼아, 거짓말한 얘기라는 사실을 상대방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는 증거 내가 되겠습니다. 악입니다. 예. 또는 유과시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농담임을 알았는데 얘만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유과시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표의자가 입증내면
입증내면 무효 만들 수 있지만 피해자 입증 못 해내면 이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법학에서는 추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상대방이 무조건 유리해요. 이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항 볼게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신 때는 무효,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가신 때 그때는 이 증여는 유효. 자, 2항 볼까요? 1항 얘기고. 자, 2항 우리는 이거만 볼 줄 알면 돼. 효과. 이 효과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제가 많은 복잡한 얘기 나오지만 페이지 이 법조문의 페이지 74쪽만 볼 줄 알면 돼요. 혹시 나왔다. 뭐 3, 4년 만에 한 번씩 나왔다 그러면 이 효과 물을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를 믿으셔야 돼. 그러지 여러분 양을 줄이지. 안 그러면 민법 바다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려. 어디가 어딘지 방향도 못 잡아요. 이 모든 걸 소화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우리한테 전공자 수준 묻지 않아요. 그 이상이 나오면 대충 찍는 거야. 그거는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어차피 3문제, 4문제는 우리 공부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네요. 그거는 대충 찍는 거고 그거 다 맞추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조문 뭐로 된다 보세요. 다시 71조 2항에 전항의 의사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태용하지 못한다. 선의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시여서 설령 무효됐더라도 다시 한 달이 건너간, 한 달 넘어간 제3자가 생겨버리면 제3자가 몰랐던 선의 3자라면 얘한테 쫓아가서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뭘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선 3자는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무효가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사의 질서, 103조반의 무효, 강행법 위반의 무효, 폭리, 104조 폭리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럼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강행법 위반해버리면 103조 위반이라면 폭리를 취했다면 한 달이 건너간 3자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 안 해주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근데 비진표시의 무효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시려서 설령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3자가 선일 때는 선 3자한테는 무효를 주할 수 없기 때문에 3자 보호하는 무효다. 이 보호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 선의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적 무효. 비진표의 무효는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 3자의 보호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자 이제 글자를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럼 이제 뭐로 들어갈 거냐? 사례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시험에 어쩌다 진짜 28회, 29회, 30회, 31회 연속 사례 안 나왔는데 혹시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냐? 갑을병 사례가 나와요. 자, 효과 펴보세요. 자, 교재 74쪽 효과. 자, 이거 펴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글자 한번 연습한 거예요. 사례 문제로 들어갈게요. 오히려 갑을병 사례가 나오는 게 속이 편하지 이 글자로 모르면 아주 헷갈려요. 무슨 국어 시험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페이지 74쪽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자, 페이지 74쪽 효과.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다 효과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거 하나만 볼 줄 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중요한 민법 시험에서는. 그러면 바로 사례 들어갈 거예요. 응? 자, 갑중마라는 사람과 갑중마와 을고가 있어요. 을고. 얘네 어떤 사이예요? 중마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예요. 근데 갑중마가 을고한테 기계 한 대를 빌려준 관계예요. 굳이 말하면 1억쯤 나가는 기계예요. 친한 친구지만 기계를 빌려주고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는 거예요. 한 달 100만 원씩 받아요. 사용료를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물건 빌려줘 100만 원 받으면 기계를 임대줬다는 거예요. 임대차. 임대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중마를 모든 친구들이 비난해 비난. 갑중마는 인간이 틀렸어.
돈이 많은 뭐에 사람이 돼야지 뭐 배은망덕하다 후한무치하다 돈은 많지만 얼굴이 두껍고 수치를 모른다 맨날 비난해요. 왜 비난하냐? 얘가 IMF 때 쫄딱 망했어. IMF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외면하고 돕지 않았지만 을고우가 자기도 어려운데 IMF 때 자기도 어려운데 물식량면으로 도와줘서 얘가 재기했어. 크게 성공해갖고요. 돈도 많고 뭐 기계도 많고 직원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얘가 망했네. 을고우가. 그러면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야, 뭐 100만씩 받냐. 그냥 주어라 줘. 너는 기계 한 대 줘도 되는 사람이야.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모임 가졌는데 친구들이 쟤는 술 먹는 것도 아까워. 응? 술도 아까워. 사람이 되라야. 그러니까 얘가 실제는 이 기계 빌려준 기계를 실제 의사 얘 마음은 실제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체면치레 삼아서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응? 분위기상 농담 삼아서 마음에도 없이 야 으라 너 내가 빌려준 기계 오늘부로 너 가져. 증여한다. 너 가져. 다음 달부터 사용에 붙이지 마. 가져. 라고 실제 증여한 마음도 없이 체면치레 삼아서 농담 삼아서 증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소주 한 병은 완샷 해야 돼. 완샷 하지 뭐. 얘 완샷하고 얘 술도 못 먹는 애야. 쓰러졌어. 자, 마음의 증여를 얘기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사용료를 안 붙여 100만 원을 전화했어요. 아니 왜 이번 달은 100만 원 안 붙이니 사용료? 네가 지난달에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소주 완샷하면 한 병 완샷하면 증여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 이 사람아 내 농담 삼아 한 소리 진담이었는가? 난 진담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 원도 안 붙이고 기계도 안 돌려주는 거야. 이게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안 되면 소송 내는 거예요. 판사님, 을은 빌려준 기를 나에게 반환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저 소유자입니다. 싸움이 붙었어. 이랬을 때 이 비표시가 유연지 무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잘 봐보세요. 선이 나는 몰랐다. 술자리에서 나한테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농담임을 거짓말 몰랐다. 선이 and 그리고 and 둘 다 갖춰야 되는 거 둘 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요령도 문제 풀이할 때 가르칠 거예요. and 개념인지 월 개념인지 선이 그리고 and 무과실이었다면 선이 무과실하면 이 증여는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 증여 유효해졌다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증여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을이 바로 소유권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선의가 아니라 악이었다면 기계한데 증여한데 얘기한 것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모두 알았다면 악이 알고 있었다. 농담을 거짓말임을 비진입 표심을 악이 또는 오알 또는 악이 아니더라도 또는 악이 아니더라도 유과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술이나 먹자는 얘기로 알아들었지. 응? 기계 준다는 얘기 진담을 알아듣지 않아. 나만 진담 알아들었어. 이게 바로 유과실. 악이 또는 유과실 때 이때는 이 증여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증여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 어디 있는 거야? 증여가 무효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기 있는 증여가 안 된 거예요. 이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례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 을고의 선의무과실은 다 추정해 주는 거야. 가만히 얘는 소송 붙어버리면요. 입만 다물으면 돼. 재판자 나와서 을씨 선이라는 거 입증하세요. 라고 말하는 판사는 없어요.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그럼 모든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러면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럼 무효 주장자가 누굽니까? 무효 주장자는 갑이죠. 표의자 갑. 말한 표의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고 해가요? 판사님, 제가 석 달 전에 술자리 모임에서 기계한다,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 진담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 비진 표시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이 증거 되겠습니까? 악이 또는 유과시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쭉 나왔어요. 그럼 친구들은 소주 한 병 완샷하면 한 대, 두 병 완샷하면 두 대, 세 병 완샷하면 세 대 준다고 얘기한 것이 농담이라는 사실을 거짓말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농담을 알았대. 그럼 이게 유과실이야. 다른 사람 다 농담을 알았는데 거짓말로 알았는데 나만 진담 알았더라. 입증시키면 돼. 입증해내면 뭐 되는 거지만 입증 못해내면요 이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유리해 물론요. 그런데 이 기계 1억짜리 기계를 2달 만에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했는데 이 을고가 이 기계를 두 달 후에 병한테 1억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팔아먹었어요. 이런 애를 제3자라 부르죠. 항상 민법을 배울 때 의사 배울 때는 이 두 사람은 당사자, 갑과 을은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제3자라 부르는 거야.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의사표 배울 때는 당사자 아닌 사람은 다 3자. 병이건 정이건 무건 누구건 다 제3자라 불러요. 제3자. 이해서 넘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갑이 왜 남의 기계를 팔아먹고 난리냐. 아 네가 증여한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 농담 한 소리 진담이었는가? 나 진담 안 하는데 싸움 났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3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시험 문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비진 표시에서 갑, 을, 병 3명의 등장물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 나오나 보세요. 한 시험 문제를 얘가 증여 얘기했으나 병한테 팔았다리 나오면 항상 이 상대방 태도를 시험 문제에 밝혀요. 갑 중마가 을 고한테 증여한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 을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었다. 이걸 줘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걸 줬어요. 상대방 태도를 꼭 줘요. 상대방 태도가 뭔지를 안 주고는 얘를 낼 수가 없어요. 농담과 증여 얘기했으나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걸 줘버려.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증여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증여가 유효하잖아요. 증여가 유효해져버리면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증여 유효하니까. 그런데 얘한테 매매했다. 1억에 팔아먹었다. 그런데 3자 병은 선이었다. 선이. 난 몰랐다. 나한테 기계를 을이 매매한 것이 갑이 마음에도 없이 농담 삼아 증여한 걸 몰랐다. 모르고 매수했다. 나 선이었다. 근데 얘가 또 악일 수도 있잖아요. 다 알았어요. 얘가 얘한테 빌려준 기계를 술자리에서 증여한다 얘기한 것은 얘 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었어. 악이. 알았다. 악의 3자야. 근데 기계 지금 여기 와 있어. 얘는 보호받아 못 받아요. 선이건 악이건 제3자가 몰랐던 선이건 악이건 알았던 악이건 둘 다 보호받고 얘는 둘 다 소유권 취득이 돼요. 악이도 취득이 돼요. 왜 그런 겁니까? 항상 민법의 원리가 내 앞사람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 비진이 표시가 일단 유효해지면 이 소유권 누구한테 증여 유효해지면요. 소유권 여기 있잖아요. 내 앞사람이 정당 권리가 있다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뭐라 부르냐. 내 앞사람이 정당 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은 무조건 승계취득이 되는 거예요. 승계취득. 내 앞사람 권리 물려받는 거예요. 몰랐던 선이건 악이건 모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 보호받는, 악이도 보호받는 거예요. 악이도. 유효하기 때문에. 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소유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례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갑 중마가 을 고한테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 을은 악이었다. 악이었다. 이걸 줬어요. 악이라면 악이가 뭐예요? 나에게 증여 얘기한 것이 진담이 아니라는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 악이었다. 또는 오할 또는 유과실이었다. 이걸 주겠죠. 뭔가 잘못이 있다. 이걸 줬어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안 줘요. 상대방 을이 악이라면 또 유과실이라면 이때는 이 증여가 뭐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 그렇잖아요. 악이 또는 유과실 때는 무효. 그러니까 증여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증여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증여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어디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증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악이 있던 유가실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시험 지문에. 그럼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 근데 이 상태에서 돈이 급해서 병한테 이 기계를 을이 1억에 매매해버렸다. 제3자 병은 제3자라 부르는 거예요. 3자 병은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 3자라면 얘 보봐도 못 받아요. 우리 법조문에 2항에 107조 2항에 그 비진입 표시가 설령 무효가 됐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선일 때는 선의 3자한테는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 보호받고 권리 취득한다. 그렇지만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었다면 얘 보호받아 못 받아요. 얘는 보호 못 받죠. 그러면 결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 비진입 표시가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증여한다고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서 이 비진입 표시가 이 증여가 비진입 표시가 유효해졌다면 소유권은 증여됐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넌 3자의 선이 악이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 보호받는 거야. 악이도 승계할 때 보호받는 거야. 그러면 비진입 표시에서 제3자 병의 선인지 악인지는 언제 논하는 거야? 그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이어서 알았다 또는 유가실이어서 이 증여가 무효가 됐을 때 한 달이 건넌 3자의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해서 선이라면 보호받고 소유권 권리 취득하고 악이라면 벌 수 없다. 3자 선이 악이 이때만 논하는 거야. 이때만. 비진입 표시 무효가 됐을 때만. 이 경우는 선이 악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상대방 을에 선이 무과실 이걸 주고 3자야 선이 악이 이걸 주든가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이라면 무효이다. 이걸 주고 나서 이걸 주든가. 둘 중에 한 문제예요. 그러면 3자 선이 악이는 이때만 논하는 것이지 이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렇게요. 자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이거다. 이거 알면 만약에 비진입 표시가 32회 때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일단 이거 아는 것도 이미 7점대예요 이게. 자 요거요. 이거 제일 중요한 사례 문제. 물론 이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면 연습하면 이 뜻을 알게 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다. 여기요. 그런데 107조 마음에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 농담하는 거, 그렇죠. 비진입 표시도 적용범위라는 게 적용범위. 누가 이 법조문을 따라갈 것이냐? 적용범위라는 게 이 법조문을 따라갈 것이냐?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자, 적용범위요. 적용범위인데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지금 하나 봤어요. 비진입 표시, 농담, 거짓말, 통절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무효가 되거나 이제 취소가 되는데 이 결함 있는 사표가 돼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되는데 일단은 이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그래요. 국가의 공권력에 관한 공법행위에 뭐 거짓말, 농담, 거짓말했다, 통정, 짜고 했다, 착오로 했다, 강박당했다. 적용이 없어요. 왜? 공법행위 또는 소송행위는 이 법조문 자체 적용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다 똑같아요. 이 공법행위는 농담 삼아 했던, 이 다음에 보면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사기 강박당했던 언제나 유효하지. 이 절차 안정 때문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적용 자체가 없는 거야. 이 법 좀 안 따라간다. 공법행위는. 두 번째는 신분행위요. 우리가 신분행위 뭐 입양하는 거, 혼인하는 거, 약혼하는 거, 농담 거짓말로 혼인한다 얘기했다, 짜고 혼인했다, 뭐 착오로 혼인했다.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이 법조문을 안 따라간다는 거야.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아. 이 신분행위는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농담 삼아 했던,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신분행위는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적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가 되지.
일단 유효한 경우가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형, 무효, 취소는 공법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 자체가 없다. 이 법조문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107조 이 비진이 표시도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 원칙 유효.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 알거나 했을 때 그때는 무효. 무효했더라도 한 달이 건넌 제3자가 몰랐던 선의 3자한테는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무효됐더라도 선의 3자는 보여주겠다. 이 법조문 107조요. 그런데 이 107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비진이 표시한 말은 있는 거예요. 적용이 있어요. 없는 단독 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권리의 포기도 내 마음에도 없이 농담, 거짓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비진입 표시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가능한데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한번 마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닌데 우리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75쪽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지 표시의 말뜻이 뭔지 내 마음과 내 표시가 뻔히 일체 알면서 나 혼자 거짓말하는 거, 허언하는 것을 비지 표시에다 부른다. 법조문 원칙 유효.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악이 알거나 알 수 때 그때는 무효. 한 달이 건넌 3자가 선일 때는 그 무효이더라도 선 3자가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이 효과, 사례 문제 볼 줄 아는 거. 이거 볼 줄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사례 문제 중점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 언제 그 두 가지 경우 나눴어요. 여기 나눈 거. 요거만 한번 복습하시면 돼. 이거만하고도 어려운데 나머지 얘기들 그 글자 한번 페이지는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한 장 한 장 읽어보세요. 뭔 소리인지 몰라 오히려. 요거 효과에서 사례 문제. 딱 제가 그림 그려준 거. 요거 복습하시면 돼요. 한 번 갖고 안 되죠. 의사표시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간민법은 총칙이 어려워요. 총칙 중에서도 의사표시 대리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결국 의사표시 대리 파트는 우리 중간민법 시험 공부하는 전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몇 번이고 반복할 거예요. 이 사례 문제.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